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 아리까리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심화까지 여러분께 강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 시기를 좀 줬습니다. 올해는 병원 시설 많이 짓네요. 건강도 스펙입니다.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도록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건강도 스펙이고 자산이다. 뭐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능력입니다. 건강도 스펙입니다.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합격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건강이 첫째 우선이다. 그리고 합격이다. 뭐 그렇죠. 건강을 하려고 합격하는 거니까요. 근데요, 합격을 못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강의에 집중하시고 또 합격 전문에 집중하시면요. 여러분 100% 합격됩니다. 건강, 합격, 행복, 째찌뽕, 쓰리고죠. 우리 쓰리고를 달성합시다. 정책론 출발하겠습니다. 1942년 뭐 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베버리지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오대학이다. 안면 타당도 눈에 많이 익었잖아요. 오대악.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는 없구나. 그럼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불결입니다. 불결. 불결은 몸이 때가 많아서 몸이 불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거 환경이 불결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이 무슨 뭐 때도 많고 뭐 더럽게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학인가 오대학인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결은 주거 환경이 불결하다. 그러면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주거 정책이 대책이겠죠. 여기까지 심화적으로 이해하시고요. 나태는 맨날 잠만 자면 안 되겠죠. 나태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일하라 이거예요. 일. 그럼 일하려면 뭔 정책이 있어야 돼요? 노동 정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태는 노동 정책, 불결은 주거 정책, 그래서 오대학은 무지, 질병, 나태, 결핍, 불결이다.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2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하는 특징 옳지 않은 거 이건 국어 문제예요. 가치 중립. 사회복 정책이 가치 중립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정책 만들어요? 가치를 지향해야겠죠. 지향은 높이는 겁니다. 가치 지향적이다. 그래서 한 문제 쉽게 먹고 들어갑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롤스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는 게 첫째예요. 그러면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로도 자주 출제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얘는 뭘까? 뭐긴 뭐예요? 게토레이죠.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는데 또 쳐다봐요. 그러면 인지가 돌아버려요. 공부가 어려워져요. 공부를 이렇게 분석하면요. 많이 할수록 더 헷갈려요. 얘만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제가 짚어주는 것만 공부하십시오. 여기서는 또 응용 문제가 나오시는 것도 짚어집니다. 심화적으로요.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은 뭐예요?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이에요. 동등은 어떤 뜻이에요? 평등이죠. 그러면 더 쉽게 정리하면 평등한 기본적 자유권이 1원칙이다.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으면 얘를 읽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의외로 시간 짧아요. 1분 이내에 문제를 보고 답을 빨리 골라내야 돼요. 이거 읽어보고 헷갈려서 또 몇 번 읽어보고 얘는 뭘까 따지고 얘는 뭘까 따지고 얘는 뭘까 따지고 그래서 이 문제 갖고 한 3분 지났다. 불합격돼요. 왜요? 뒤에 쫓기거든요.
쫓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실수하게 돼요. 마음이 쫓기니까 그거는 이 문제 하나 5분 동안 맞췄다. 이건 조진스키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30제 10초면 끝내야 돼요. 정의에 관한 그러면서 그렇지 기본적 자유통 이거 맞지? 오케이 끝. 답 1번 체크. 이렇게 1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불합격되는 분들은요. 분석해서 그래요. 다만 이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다라고 보고요. 평등하니까 기회가 평등해야 이게 원칙이죠. 기회의 평등이 우선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항상 이런 이 극단적인 용어가 나오면 다 삑살이에요. 몰라도 그냥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는 아니겠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최대 다수가 나오고요. 최대 행복은 나온다. 이거는 벤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공리주의예요. 그럼 다음 중 공리주의의 특징은 이 문장이 나오겠죠. 결국은 기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여기가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나오면 답이에요. 그럼 답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야죠. 벤덤이 정했으니까 롤스는 아니죠.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정당한 소유가 나왔네요. 소유가 나온 뭐예요? 시장자본주의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자본 원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정확히 말하면 노직이 주장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이에요. 자유시장주의 원칙. 노직이 주장한 자유시장주의 원칙은 예고,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는 예고.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한 줄 빡 찍으면요. 응용 문제 나와도 여러분 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돼요. 추가 설명하는 건 추가 설명 듣고 넘어가는 건 넘어가고 다 강의하면 미쳐버려요. 다음 중 사회복지 정책에 필요한 이유를 모두 사회복지 정책 좋은 말이 답이겠죠. 능력에 따라 배분 이거 딱 봐도 이건 뭐예요? 자유시장이죠. 사회복지 정책은 뭐예요?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건 아니다. 리을 아니면 답이 티켓이다. 이런 것들은 30초 이내에 빨리 끝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뭔디? 그건 잘 발라. 좋은 말 같아. 얘는 아니겠지.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돼요. 5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중 의회 민주주의.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평등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평등. 평등은 강조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돈이에요. 돈. 직업 일 왜 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과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이 조직됐다 이거야. 노동자 계급이 힘을 얻는다 이거. 노동자 계급이 힘을 얻어서 주인공이라 평등을 주장한다. 이건 뭐예요? 삼민주의죠. 사회민주주의죠. 사회민주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똑같은 거에서 그냥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다 먹고 살게 해준다. 정답은 권력자원이에요. 권력자원 이론이 삼인주의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권력을 누가 갖는다? 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갖는다.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석하지 마세요. 얘는 뭔가 또 분석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네 다리 세다가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또 그 문제 나올 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영국 후민제도 역사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뭔지 모르지만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열등초 원칙 이거 우리 정말 징그럽게 들었어요. 열등초 원칙 뭐예요? 신빈민법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내야 돼요. 게임처럼.
그러면 스탠리법은 아니죠. 열등시효 원칙하면 신빈민법 이렇게 자동 뻥 불어 뻥 나와야 됩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얘는 뭔가 나는 모른다. 시험 볼 때 이름이 이거 30초에 다 끝나요. 또 얘 읽어보고 얘 읽어보고 얘 읽어보고 얘 읽어보고 얘 읽어보고 헷갈려서 또 읽어보고 또 읽다가 문제 까먹어서 옳은 것도 찾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뭐 기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얘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는데 또 이 연도고 뭐 이것도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때 문제할 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름다운 명령이에요. 안 된다? 답이 없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7번 갑니다. 조지와 웨딩스. 이름도 조지네요. 이런 거 학자 영어 외우면 진짜 조져요. 윌딩 뭐 얘들이 뭐 할 땐 소극적 집합주의 얘가요. 소극적 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답만 먼저 체크하라 이거예요. 왜? 핵심을 찌찌뽕시키기 위해서 얘를 읽다 보면 핵심이 뒤죽박죽돼요. 조지가 소극적 집합주의를 주장한 거구나. 옳은 것은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해서 실용적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서 한 게 조지가 주장한 소극적 집합주의나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강의니까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출제자도 이 문항을 갖고 자꾸 엮어서 뒤집어요. 왜? 다른 거 만들면 겁나거든요. 오류가 나오면. 그럼 징계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항에 대한 핵심 정리는 여러분 합격선물에 정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핵심만 딱딱 문항 만들어놨어요. 강의 빨리 들으시고 합격선물 보시는 분들은 100% 합격될 수밖에 없어요. 불합격되는 게 이상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부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건 이거는 반집합주의구나 라고 여러분 한 꼭지 잡고요.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경제 국유화 나왔네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국유화 나오면 뭐요? 마르크스주의다. 환경 나왔네요. 환경 생태 나오면요. 생태, 동태, 명태 다 뭐 어떤 환경 생태 나오면 이건 환경이죠. 환경은 뭐예요? 녹색주의다. 복지국가의 성 나왔네요. 젠더 나오면 어떤 말이 이어져요?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주의다. 근데 페미니즘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킨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가부장제들을 비판했다. 이게 페미니즘이죠. 이렇게 보시면 싹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지 이론서 다 분석하고 이론서 노트 정리하고 이런 분들 반드시 떨어져요. 왜? 정리만 하다 끝나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과목 끝나고 저 과목 헷갈리고 저 과목 가면 저 과목 헷갈리고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8번 갑니다. 스팅 뭐 안드레슨 이런 거 이름 안 내려 그냥 안드레센인지 몰라도 된다. 근데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핵심은 탈상품화예요. 탈상품화 뜻이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탈상품화는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살게끔 다 도와준다. 이게 탈상품화예요. 정확히 말하면 노동력을 상품으로 여기는데 이 내 노동력을 안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그럼 답 나왔죠.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 아니죠. 그냥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탈상품화다. 일 안 해도 백수와 백조도 일 안 해도 상품을 안 팔아도 노동이라는 상품을 안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탈상품화예요. 가장
탈상품화가 잘 된 곳은 어디예요? 북유럽,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이죠. 삼인주의요. 삼인주의가 탈상품화가 제일 잘 돼 있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공공부주죠. 못 사는 사람만 도와주자 이거예요. 누가 가장 낫다. 다 나왔죠. 뭐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삼인주의는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탈상품화다. 가장 잘 된 나라는 어디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에 해당하는 나라들이다.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가장 탈상품화가 낮은 곳은 무엇이다? 자유주의 복지, 미국이다. 그냥 공공부조만 못 쓰는 사람만 도와주지 나머지는 니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이건 기본이에요. 가장 적은 거 이건 국어 문제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뭐예요? 포괄 수가제는 묶어서 요만큼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의료비를. 행위별은 묶어서. 병원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행위별. 왜?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코가 아프네요. 상담료 얼마. 코가 아프네요. 콧구멍 쑤시는데 얼마. 코에 콧물이 찼네요. 콧물 빼는데 얼마. 행위별로 다 돈 받는 거예요. 의사들 좋겠죠.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국어 문제 쉽죠. 교수님 이런 것도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요 이런 거. 알고 싶은 사람도 이선희 노래도 주세요. 알고 싶어요. 10번 갑니다. 조례 특례. 이것도 골 때리기 어렵게 느껴지죠. 이것도 사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 공부하는 분들은 문과 출신들이에요. 수학 사투 나오면 아주 이 대가리, DGR 인지가 돌아버려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찍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한 문제 틀리자. 이런 거 맞추면 되죠. 어차피 100점 맞는 시민인데 이거 한 문제 찍자. 이게 제일 현명해요. 이 문제 갖고 10분 동안 다 계산해서 답을 맞췄다. 우리는 시간 제한적 시험입니다. 극대 수행 검사예요. 시간이 정해졌어요. 10분 동안 이 문제 풀어서 맞췄다. 미친 거예요. 이런 거 그냥 틀리고 오케이 난 틀릴 거야 찍을 거야. 찍을게. 뭘 찍을까? 삼삼하게 그냥 3번 찍자. 찍고 넘어가든지. 잘못 찍어서 5번 찍었다. 틀리면 말고. 이런 배짱이 있어요. 왜? 이런 거 쉬운 거 맞춰도 충분히 합격인데 사회복지사 2급도 다 딴 사람들이 탈상품화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거 오케이 서비스 돌봄 필요 아니 먹고 살만하는 거지. 답 2번 찍고 이런 거 맞히면 100점 맞는 사람 정말 재수 없어요. 전 과목 100점이다. 얼마나 재수 없어요. 인간미가 없지. 그러면 사회복지 상담도 별로 잘 못해.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찍으세요. 이제 설명이니까 설명 들어도 쉬워요. 그냥 이런 거는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찍으세요. 답은 다 나왔어요.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이다.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럼 공식이 다 써 있잖아요. 여기. 1,800만 원이다. 1,800만 원 나와요. 근데 근로장려금 계산법 지가 다 써 있잖아요. 200만 원. 빼기.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1,800만 원. 1,800 빼기.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1,200. 그럼 여기 얼마예요? 이거 할 수 있죠. 1,800 빼기 1,200은 600이죠. 600 곱하기 100분의 10. 100분의 10. 계산기 누르면 답이 뭐예요?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이다. 그래도 뭐 궁금하니까 공식은 알고 있어야죠. 겁나 쉽죠. 이것만 그냥 계산하면 돼요. 계산기 사용법도 계산기 사용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게 분모예요. 그건 알죠? 위에 게 분자. 계산기 누를 때는요. 분자부터 눌러야 돼요. 또 10 누르고 나누기 100 곱하기 600 하면 140이 딱 떠요. 또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 곱하기 어디예요? 여기죠. 10 곱하기 100 곱하기 600 하면 계산기 꽉 차요. 왜 나는 답이 안 나오죠? 계산기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분모 분자, 분자부터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분모 누르면 된다라고 해서 공식 알면 쉬워요. 참고하시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런 거 아유 골치 아프다 그냥 3초에 답 짓고 넘어가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11번 갑니다. 우리 최근 10년간 쭉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교육급여가 신설. 교육급여는 언제 신설됐어요? 2010년 10월 1일 날 신설됐어요. 교육급여는 2010년 지급 뺀다라고요. 기준적인 소득은 2015년 이후에라고 하나 또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여기에 또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부터 또는 2014년부터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그리고 기출하고 또 안 똑같다고 그래. 기출 나왔잖아요. 이 문항 외우면. 여기나 문항 갖고 숫자만 살짝 기준중위소득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러면 또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12번 갑니다. 사회보험과 이것도 많이 했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은 누가 관장해요? 국가가 관장하죠. 4대 보험이 뭐예요? 또 이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의료보험 낸만큼 띄고 고용보험 낸만큼 띄고 운용하는데 효율적이죠. 왜 낸만큼 띄는 거니까. 정부에서 딱 효율적으로 뭐 그런 게 이게 운영 효율이에요. 대상 효율은요. 대상을 딱 정해졌어요. 자산 얼마 이하는 돈을 준다. 그러니까 자산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는 다 돈 준다. 이건 뭐예요? 공공부조죠. 이거는 대상한테 딱 정해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대상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대상 효율성. 답이 1번 나왔으면 얘를 보면 안 돼요. 1번 또 해놓고 또 불안하니까 또 얘 읽어보고 또 얘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안 돼요. 빨리 성격을 고쳐야 돼요. 제가 해설이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지만요. 그러면 운영 효율은 뭐예요? 4대 보험은 낼 거 내라. 의료보험 내라. 반만 내고 나라에서 의료보험 예를 들면 고용보험 사업주가 반 띄고 근로자가 반 띄고 낸 만큼 딱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보험 시험 문제가 응용 문제로 사회보험의 장점은 나오면 답이 뭐예요? 운영 효율이 높다. 이런 말장난이지 기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사회보험은 운영 효율이 높고 공공부조는 대상 효율이 높다라고 보고요. 가입률 적해진 거니까 낫겠죠. 수급제한 낙인을 예방할 수 낙인 효과가 있다.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니까 낙인 효과가 있죠. 행정비용 발생하죠. 공공부조는 수직적 분배죠. 있는 사람 거 떼갖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분석하죠. 가입률 높다, 아니다, 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설을 들을 때는 하시면 대상률이 높다. 오케이, 끝. 답 1번 하고 딱 넘어가야 됩니다. 13번 갑니다.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정보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은 이거 출제 오류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신문제를 내면 출제 오류가 돼요. 이건 사실 정답 없어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오류, 이런 거 낸 사람들은 징계받겠죠. 그러니까 징계받기 싫어서 문항에서만 돌려내요. 문항에서만 살짝 말장난해서 여러분 꼭 저를 믿으시고요. 다 공부하지 마세요. 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출제 오류. 취업 성공 패키지는요. 2021년에 국민
취업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바뀌었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011년. 그래서 마침역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취업 성공 패키지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한 줄 꽉 잡으시고요. 추가 설명드리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총괄 운영 기관은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모든 사업체에다 모든 들어가면 땡이라겠죠.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합니다. 모든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회, 반드시 이런 거 땡이겠죠. 조건부 승인자가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요, 돈을 주되 교육도 받고 일도 일할 취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조건부 수급자예요. 취업을 전제로 조건으로 하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고령자를 징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에서 부담금 나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말장난이에요. 14번 갑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정답 1번.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거 상식 아니에요. 아하, 그렇구나.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읽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답을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라고 제가 답만 보라는 겁니다. 뭐 강의 해설이니까 설명을 부연 설명드리면요.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의 여부와 구직활동해야 구직급여 주죠. 이거 상식이죠. 뭐 관계없이 이런 거 나오면 고용태 근로시간은 관계없이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런 거 나오면 아니잖아요. 동일하다 이런 거 나오면 아니겠잖아요. 국어 문제 쉽잖아요. 시험 문제 푸는 건요, 학교에서 학점을 따는 게 아니에요. 답만 맞추는 게임이에요. 답만 맞춰서 합격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15번 갑니다.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 이거는 이제 조금 메모해서 공부해야 돼요. 빈곤선은 상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이 문항 갖고 장난질 많이 하겠죠. 정답 보게 되면 기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그렇죠. 어차피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미움, 타운샌드 방식이다. 타운샌드 방식은 상대적이구나. 뭐 이 체크 포인트 하고요. 반물량 방식이 있고 전물량 방식이 있어요. 전물량 방식. 이건 반물량 방식과 전물량 방식은 이건 절대적 빈곤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두 개는 반전은 절대적이구나. 반물량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엥겔 방식이죠. 엥겔 지수. 전물량 방법의 대표적인 건 라운트리예요. 전물량은 라운트리. 그럼 라운트리는 뭐예요? 이거는 전물량 방식이다. 결국은 절대적 평가이다 라고 보고요. 그럼 리을도 해결됐죠. 미음도 해결됐죠. 라이덴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그래서 이건 주관적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라이덴 주관적, 반물량 엥겔 지수 방법, 전물량 방법, 라운트리 두 개는 절대적 측정 방법이다. 타운샌드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잠깐 스톱한 다음에 노트에 적고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은 이거고 절대적은 이거고 주관적은 이거다라고 정해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시면 됩니다. 16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모든 나왔네. 아, 모두는 아니다. 답 5번 끝.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데 불안하거든요. 저렇게 공부해주다나? 그래서 제가 구호 외치잖아요. 믿음 천국, 투신종. 믿어야 합격이다. 0.1초면 답이 나오죠. 아,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모두는 아니라고. 답 5번 체크 끝. 합격이죠. 옳지 않은 건 이거예요. 뭐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17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체크하면요. 정답 먼저 체크하시고요. 제발 좀 기출문제 볼 때 정답 먼저 체크하세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으로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가입자의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급여를 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는 답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제가 추가 설명할 때 강의에서 추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또 메모하시고 합격 선물로 다시기 하시면요. 불합격되는 게 더 어려워요. 합격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됐어요.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됐구나. 언제? 1960년대구나. 한 꼭지 빡 잡고요. 2002년 기준공정기준 동일,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겠죠. 뭐 절대적으로 뭐 동일하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답이 아닙니다. 18번 갑니다. 길버트 보드. 또 이것도 외우면 진짜 2단 엽착이에요. 테렐은 처음, 테렐이 뭐요? 몰라도 돼요. 테렐을 왜 외워? 테렐 외울 바에는 테레비 보세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구조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 문제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구조화예요. 전달체계인데 뭐 수급자 수요를 강화해.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구나. 뭐 이런 거다라고 그냥 눈으로 익히시고요. 19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전력으로 또 전력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외우면 헷갈려요. 공부 안 돼요. 이런 건 나는 모른다. 수급자 수요 강화는 없다. 끝. 19번 갑니다. 사회복 정책의 주체와 그 역할을 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이제 당구 용어로 겐세이라고 그래요. 겐세이. 지금 오염 물질이죠. 오염 물질이 아니라 외부 효과니까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겐세이가 있다. 뭐 겐세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방해 요인인데 방해도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방해되는 겁니다. 이런 건 버리세요. 이걸 외우면 방해예요. 외부 효과가. 이걸 버리면 긍정적 외부 효과죠. 이거예요. 근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어쨌든 뭐 파생돼서 좋은 거죠. 파생 상품이죠. 근데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세가 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개인세가 끼면 방해가 끼면 누가 통제해야 돼요? 국가가 관리해야죠. 좋은 건 양화는 구축하고 나쁜 건 악화는 버리고 누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죠. 그래서 큰 영역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국가 외부 부정적 외부 효과든 긍정적 외부 효과든 국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버리세요. 이런 거 공부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못 버리겠죠. 불안해서. 버려야 돼요. 20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 산물이다라고 해요. 산물. 영어가 뭐예요? 프로덕트. 생산물이죠. 산물이란 생산물이에요. 생산물. 생산물을 분석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자랑질 할게요. 타 강의도 저도 들어봐요. 어떡하나. 뭐 유명한 강의도 저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거 설명하는데 1분. 이거 설명하는데 1분. 이거 설명하는데 1분. 이거 설명하는데 1분. 이거 설명하는데 2분. 최악
여기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론 추가하면 10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 동안 해설 들으면요. 저는 공황장애 와서 꺼버려요.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믿음 천국 불신족. 아, 정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회 되면 타 강의, 샘플 강의 한번 보세요. 이 한 문제 해설하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 외부 효과,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다 버리세요. 이것만 외우세요. 아싸! 끝! 이렇게 공부하면요. 시간은 오래 안 걸려요. 사회복서 1년 공부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이 불합격될 수 있어요. 답만 외워서 체크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를 강의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스키다시예요. 책은 대충만 보시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횟집 가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 하는 건 뭐예요? 스키다시는 비본질이에요. 회는 본질이에요. 광어회 먹으러 간다. 그러면 광어회가 본질이에요. 광어회만, 그래서 회를 잘 먹는 사람은 스키다시 안 먹어요. 광어회만 참 맛있게 딱 해서 뭐 와사비에 싹 해서 먹지. 그런 사람들이 프로예요. 근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해요? 회도 그냥 안 먹어요. 그냥 상추에다가 또 구에다가 또 뭐 깻잎 올려놓고 회 올려놓고 마늘 넣고 고추장 넣고 잔뜩 넣어서 그냥 이렇게 입에 넣고 그냥 아우 회 맛있다. 뭘 맛있어요 그게? 상추하고 깻잎하고 마늘 맛이지. 잘 먹는 사람들은 그냥 회만 딱 찍어서 와사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고 그런 사람이 진짜 고급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김덕기 제자 여러분들, 저는 고급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스키다시. 제일 또 잘 못 먹는 사람 뭐예요? 횟집 가자마자 그냥 스키다시. 그냥 꽁치 나오면 꽁치 한 마리 다 먹고 뼈 발라갖고 또 벨 눌러갖고 꽁치 한 마리만 더 주세요. 그러고 또 옥수수 또 볶아놓은 것도 마요네즈 짠떡 두 그릇 먹고 미역국도 두 그릇 먹고 또 홍당무 계속 찍어 먹고 계속 손은 그냥 매치할까 또 찍어 먹고 나중에 회 먹을 때는 토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김덕기 제자분들이 멍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만 맛집에서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회는 메인 회는 이거예요. 정해진 틀이에요. 생산물의 분석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회 먹었죠? 그러면 스키다시 다 버려도 돼요. 정해진 틀에 따라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정해진 그 틀에서만 움직이니까 스키다시 상만 먹으니까 사회복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죠. 용이하지 않죠. 왜 스키다시 상만 먹으니까 현행 사회복 정책에서 배제되고 특별한 사람들의 욕구가 파악되기 쉽지 않죠. 왜? 스키다시만 먹으니까 회 먹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사회복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가 어렵죠. 스키다시만 먹으니까. 그럼 뭐예요? 회는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적 주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그렇죠. 왜? 기존의 사회적 주류가 뭐예요? 알맹이만 쏙 빼먹는 거 아니에요. 실속 있게 사회적 입장을 대변한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가 횟집이구나. 공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합격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횟집 가면 회를 먹고 문제 나오면 정답을 외우고 그래서 기출 문제 자주 풀어보시고 정답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21번 갑니다. 길버트와 테렐 처음 나오네요. 테렐이 또 당황하셨어요? 테렐 몰라도 돼요. 테렐 연구할 사람은 또 그냥 테레비 보세요. 또 테렐 또 인터넷 검색해서 또 잔뜩 복사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효과성은 뭐예요? 결과죠, 결과. 정답 보면요.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이건 결과죠. 대우받는 거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다. 아, 결과를 얘기하는구나. 수급 자격 나왔네요. 비용 나왔네요.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 비용성,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뭐 이런 사실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나오면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탑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22번 갑니다. 정책 무용 중 더러워. 또 왜 또 더러워가 나와? 더럽게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최종 무용을 최종 무용.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삑자리가 디귿이네요. 초합리성이라는 건 뭐예요? 초이성성이에요. 초합리성. 초월하는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상주의, 이게 초합리성, 초능력,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죠. 왜? 초이상적, 형이상학적, 초능력적.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국어 문제 아니에요. 디귿 삑사리.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모형이 아닌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아하 그렇구나.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해 아하 그렇구나. 정책 결정 체계적 지역의 파악 아하 그렇구나. 정책 과정에서 실행하는 아하 그렇구나.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이 눈으로 익히는 거, 이 눈으로 익히는 걸 안면타당도라고 그래요. 눈으로 익히세요.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 정도만 또 적어놓고 쫙 또 외우지 말고. 그런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냥 골라내면 돼요. 주관식 시험처럼 제시한 최종 목적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이러면 이걸 외워야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거네.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의 가장 공부 방법은 안면타당도예요. 글자 하나씩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24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사회복지급여 적절성을 뭐라고 그래요? 충분성이라고요. 충분하게 잘 분배가 되고 잘 나눠졌냐? 옳지 않은 것은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관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시간관계에서 이게 왜 안 변해요? 변하지. 국어 문제 아니에요.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답은 5번이네. 끝. 너무 쉽잖아요. 볼 거 없어요. 그냥 변한다. 끝. 30분은 끝나요. 24번 갑니다.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합격 수기를 보면요. 교수님 말 믿고 한 달 바짝 공부했는데 고득점 합격입니다. 이런 합격수기 많아요. 여러분 합격수기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만 외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3년 동안 걸려서 책을 다 외워서 합격했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합격하십시오. 24번 갑니다.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또 아닌 걸 찾아겠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들어가고 절대 이런 거 들어가면 우리 교수님이 답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리글 삑자리. 너무 쉽잖아.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건 그렇구나. 끝. 25번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건 우리 많이 다뤘죠. 아동수당은 법이 2022년도에 개정됐어요.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여기서 말장난 조심하세요. 8세 이하면 안 돼요. 8세 이가 아니라 8세 미만입니다. 8세 미만. 만 10세 아동 이따가 아니죠. 8세 미만. 8세 미만자만 들어.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8세 미만. 8세 미만이다. 8세 이하는 아니다.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책론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보니까 공부 쉽죠? 저렇게만 공부하면 합격이지.
근데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왜? 기존의 학교 공부 방법식, 기존의 암기식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을 고치시고 합격을 위한 여러분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포인트 잡아가면서요. 아, 저렇게 공부하면 정말 합격이구나. 기출문제 답만 외우고 강의 서너 번 듣고 빠른 속도로 합격 선물로 마무리하고 와, 여러분 전국 수석할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전국 수석하면 제가 별로 인간미가 없다겠지 않습니까? 자, 정정례 끝나고요. 행정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6번 갑니다.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해설에 앞서요.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요. 사회복지 행정론은 이번 회차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출제가 되었다. 왜 쉽냐면요. 인문학적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인문학. 국어처럼 풀면 공부 안 해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수행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단 인문학적 문제가 많다. 이건 뭐 해설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참고할 거는요. 이번에 쉽게 나오면 다음에 어려워요.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조사론이 이번에 지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사론 겁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조사론이 원래도 어려운데 다음 시험에 겁나게 어렵다는 건 과락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 미리 안내를 해드렸죠. 이번에 조사론이 어렵게 나올 것이다. 조사론 조사버리자. 미리미리 공부해서 조사버리자. 왜? 어렵게 나오니까. 과락만 면해내고 반띵만 하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 합격자가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자가 40%되면요. 제 생각에는 다음 시험에는 합격자가 20% 될 것 같아요. 20% 되면 10명이면 정말 재수 나쁘면 2명만 붙고 8명 떨어져요. 그럼 또 이런 말만 들으면 또 뭐 걱정이 막 앞설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연사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조사론 조사버리자. 그래서 합격 선물을 찾아봐야 됩니다. 합격 선물에 교수님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합격 선물에 나올 수 있는 문항들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합격 선물만 보시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 이런 행정론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 받을까 봐 걱정해요. 다만 우리 사복 패스에서 공부하는 요령만 배웠다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00점 맞으면 재수 없으니까 80점만 맞으면 돼요. 이런 전략 과목에서 80점만 맞고 그다음에 어려운 조사론 뭐 이런 과목에서는 반띵만 하자. 그러면 합격이에요. 이런 전략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맞는 방법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요. 교수님 어렵게 나면 어떻게 해요? 합격선을 보시라고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합격선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100점 맞을까 봐 걱정해요. 불합격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합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내사항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이 문항 문제가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정부 보조금 지원하면 1986년입니다. 근데 86년을 몰랐다. 그럼 찍으세요. 어차피 모르는 거 생각해봤자 골치 아파요. 이런 거 틀려줘도 아주 좋습니다. 100점 맞으면 재수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데? 이렇게 좀, 그냥 모르면 찍자. 여러분 지금 공부니까 보조금 지원은 1986년도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뭐 1950년대 6.25 사변 이후에 외국 원조 그렇구나.
뭐 1980년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가 됐구나. 사회복지 평가 시설 평가제도는 1990년대구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출제자가 또 읽어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항에서 좀 심화학습하면 정부 보조금 지원 198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1990년대, 사회복지 전문요원 뭐 80년대, 80년대 몇 월이에요? 몇 년도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기도 그냥 이거 외우기 싫으면 그냥 1980년대. 그러니까 여기 2000년대는 아니겠죠.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27번 갑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출제자도 다 맞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니까 지금 틀려주는 미덕을 배려죠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능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인문학 문제예요. 이런 거는 맞춰줘야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때도 맞출 수 있어요. 국어 문제잖아요. 국어 문제가 인문학이죠. 기획한다. 목표 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게 기획 아니에요. 평가, 지가 다 써있잖아요. 평가. 직원 채용, 이게 인사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이 인사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조직화는 뭐예요? 조직화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조직화. 묶는 것. 행정기관에 대해서 보고가 나올 때 보고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고. 이건 보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고 나오면 보고. 평가 나오면 평가. 채용 나오면 인사. 설정하면 기획. 국어 아니에요. 국어. 28번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는 뭐예요? 우리 정청릉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양성이다. 복합성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렵다. 왜?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국어 아니에요.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왔다 하면요. 1번을 찍고 답을 체크하고 마킹하고 이게 OMR 카드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싸 땡잡았네 1번 마킹하고 바로 29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불신족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혀를 깨물고 불신족! 믿음 청구 오케이 정답 1번 넘어가자. 이거 안 봐야 돼요. 지금 설명이가 제가 듣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제에 뭐뭐 않는다. 뭐뭐 않는다. 관계없이 회계일적 이런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다 삑사리 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도 마십시오.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지향적이죠. 쉽잖아요. 인문학이요.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걸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왜? 사회복지는 다양성과 복합성이기 때문에 아싸 1번 땡 잡았네 하고 29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 이건 참 문제 내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가 다 써 있어요. 이 안에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 답이에요. 똑같은 글자가 안 나오고 같은 의미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 나왔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인간관계로. 이거 진짜 이런 문제는 진짜 초등학교 한 2학년 문제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 얘 분석하고 얘 분석하고 얘 분석하고 얘 분석하고 지뢰 분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 났으니까 여기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오케이 3번 끝나고요. 저런 강의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학교 공부에서 맨날 들있다 쓰고 외우고 까먹고 쓰고 외우고 까먹고 부속하고 쓰고 외우고 까먹고 부속하고 쓰고 외우고 DGR은 맨날 미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본질을 찾아야 본질은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30분 갑니다. 매버가 나왔네요.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거. 이상적 관료제형. 전통적 권위에 의한 권위라는 말은 여기서 볼 때는 전통적 권위 여기서는 권위주의 같아요. 뭐 권위와 권위주의 의미를 드는데
조직 통제는 맞아요. 공식적 뭐 규칙 이거는 배보의 관리제형인데 전통적 본의는 아니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는 뭔가 전통적 본의 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틀리면 돼요. 뭘 이렇게 어려워요. 쉬운 거 맞추면 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신공관리원, 신공, 신자가 들어가면 신자유주의, 뭔가 개혁이에요. 새롭게 변한다. 이렇게 새롭게 변한다. 신적. 옳지 않은 것은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 거꾸로죠. 정부를 지방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정부 서비스를 지방으로 분권하듯이. 정부가 이건 독점 아니에요. 또 그냥 정부 독점 아니에요. 정부 집권이죠. 말만 들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자유론에 공공 서비스 뭐 쭉 나왔다. 여기서 보면 정부가 이 문항만 봐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런 거 틀린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어요. 32번 갑니다. 핫센펠드, 또 핫센펠드 외우지 말고 지가 다 써 있어요. 예, 몰라도 돼요. 희한하게 사람 이름 외우고 학자 이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핫센필드의 휴먼 서비스, 핫센필드의 휴먼 서비스. 더 게토레이는 또 영어까지 외우고 스펠링 틀렸네 또 외우고. 게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성격을 못 고치겠어요. 병원 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쓸데없는 걸 뭐하러 외워요. 휴먼 서비스. 휴먼은 뭐예요? 휴먼 알잖아요. 휴먼 인간이죠. 그 인간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문화 국어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지식과 기술.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이거는 인간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따뜻한 인간. 따뜻한 인간. 따뜻한 인간. 여기서는 뭐예요? 지식과 기술 나오면 무슨 기계잖아요, 기과.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문과, 여기는 이과예요. 인간은 뭐예요? 문과잖아요. 33번 갑니다.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죠. 공부를 안 해도 맞춰요. 공식화 정도가 높아. 공식화, 시청, 제가 광명 살거든요. 광명시청. 그럼 직원은 위에서 시킨대요. 부장님이 과장 이거 해. 그럼 과장은 계장한테 이거 해. 알겠습니다. 이거요. 재량권이 줄어든다. 당연히 줄어들죠. 국어 아니에요, 상식. 그럼 얘는요. 안 봐야 돼요. 처음에 이거다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얘도 아리까리하는데 얘도 답 고치고 틀리고 불합격되면 울고 이런 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첫 느낌이 답이다. 첫 느낌이 답이에요. 오케이 읽다가 조직 규모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건 당연하지. 옳은 거지. 오케이 정답 2번. 그럼 얘는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해요. 3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목적 전치라고 한다. 목적 전치를 다른 말로 목표 전치라고 그래요. 목표 전치. 전치는 뭐냐면요. 삑사리예요. 삑사리. 목표가 삑사리가 났다. 목적이 삑사리가 났다.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간다. 이거예요. 국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A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쭉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기록해야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게 본질 아니야. 본질을 잡아먹었어요. 삑사리가. 이게 삑사리 난 거를 그러니까 전치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가 하여튼 뭐 쉬운 용어로 삑사리 목적이 삑사리가 났다. 뭐 이해 금방 되죠? 리스트럭처링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합병 이런 건데 통합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그때 또 제가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기서 또 예를 설명하고 여기서 또 예를 설명하고 여기서 예를 설명하고 여기서 예를 설명하고 이게 다 강의예요. 그래서 이 34번 한 번 문제 갖고 15분 20분 가고 이 미쳐버리는 공부 아니에요. 이게 인지 돌아버려요. 이거 나올 때는 또 핵심을 잡아주니까요. 여기서는 삑사리 났구나. 삑사리는 전치지 목적 삑사리 이렇게 공부하시고 끝 넘어가야 됩니다. 35번 갑니다. 리더십 1원 이것도 상식이죠.
행동 이름에서 컨트리 클럽 설마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컨트리 클럽 뭐예요? 인간관계는 높고 또 일에 대한 건 죽고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요. 이 컨트리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일에 대한 관심은 모두 높은 건 뭐예요? T명이죠. 999. 이건 상식 아니에요. 오케이 2번이지. 그럼 나머지 모른다. 이래야 됩니다. 36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자원 이거 국어 문제예요. 오히려 공부한 사람이 손해봐요.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 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뭐 안 된다. 무조건 항상 절대적으로 뭐뭐만 이거 다 픽사잖아요. 안 된다. 이거 픽사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픽사이라고. 1번 답. 이건 볼 것도 없죠. 너무너무 쉽지 않나요?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여기 지네 죽어요. 지네. 참고로 지네가 뭐예요? 이런 분 계시지 모르기 때문에 지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 인생의 역경을 겪고 노숙자 생활도 했습니다. 또 노숙자 생활하다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산 꼭대기에 아주 빈민가에 너무 어려요. 노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활하고 하는 환경이 열악해요. 지네가 엄청 많아요. 산속이라. 처음에는 무섭지만 지네랑 살다 보면 빠삐용처럼 지네가 친숙해지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용어가 어렵고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계속 강의 듣다 보면요. 쉬워져요. 지네도 익숙해지는데 이제 여름에 옷을 더우니까 옷을 벗고 이제 보면 막 뭐가 천장에 떨어져요. 막 몸을 때리다 보면 거울 보면 그냥 지네가 다 붙어 있어요. 지네 문신이에요. 근데 지네 우화를 내가 만들었어요. 토끼가 지네한테 지네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100개인데 이게 빨리빨리 잘 가니? 저는 지네하고 놀았어요. 손가락으로 누가 달리기 시작할까 이렇게 놀았어요. 진짜로. 그럼 여기서 또 잠깐 지네 다리가 100개인데 교수님 진짜 지네 다리가 100개예요? 지네 다리 100개인지 쳐본 적 있어요? 101개짜리는 없어요? 이게 아주 그냥 이런 사람 진짜 성격 고쳐야 돼요. 그냥 100개라고 많다 이겁니다. 그럴 때 토끼가 깐적거리는 거예요. 지네야 나는 다리가 4개인데도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데 너는 다리가 100개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가니? 다리를 한 개씩 분석하고 의미하면서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네가 귀가 얇아서 그래? 알았어. 지네 다리 100개니까 다리 들다가 100개 세보다가 100개 세보면서 외우다가 다리 꼬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 세고 외우고 하면 그거 분석하다가 죽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해당 웃기지 마. 우리 교수님이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겠어. 그럼 얘는 읽어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하면 되니까요. 응명문제는 어떻게 해요? 합격선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합격됩니다. 100%. 불합격되는 사람들은요. 성격 고쳐야 돼요. 37번 갑니다. 직무기술서.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직무기술서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직무명세서예요. 직무명세서. 어렵게 공부할 거 없어요. 직무명세서 이론서 보면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공부한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헛발질 2단 옆차기 한 거예요. 물론 본인은 공부했다고 위로는 가겠지만 유효학교과죠. 허짓한 거예요. 허짓한 거.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요? 직무명세서 3페이지 끝. 직무명, 사람 이름명. 사람에 관계된 게 직무명세서고 기술, 실무와 관계된 게 직무기술서구나.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쭉 나고 종사자는 뭐예요? 사람이죠. 오케이, 그럼 종사자는 명세서지. 디귿 삑사리, 작업 조건, 다 환경 아니에요. 환경, 실무에 관계된 거죠. 38번 갑니다. 사회복지 슈퍼비전. 이건 인문학이에요. 슈퍼비전은 알죠? 슈퍼비전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는 거죠. 동료 집단 간에도 슈퍼비전 수행이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 말하면 아니라고. 답 나왔잖아요. 안 된다. 없네? 이게 답이네. 얼마나 쉬워요, 답 찾기가. 이렇게 쉬운 걸 몰라요? 그리고 조심할 거.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영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정답이에요.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거 나오면 삑살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상, must의 유형이 나오면 오답이 많아요. 할 수 있다. 이건 다 정답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앉는다. 끝. 나왔잖아요. 다. 동료 간에도 시법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할 수 있죠. 저도 한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김덕규 교수 치면 쫙 나와요. 제가 TV 출연도 몇 번 했고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주식 28억 쫄딱 말아먹고 집 날리고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막 불면증에다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병은 다 걸렸어요. 불면증, 공황장애, 뭐 폐쇄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뭐 다 걸렸었어요. 그때 정씨가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과를 다녔어요. 근데 정씨가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정신과 약을 먹어요. 왜요? 정신과 의사 고급. 아침 9시부터 저녁 때까지 맨날 아주 그냥 정신이 돌아버리는 환자들만 보니까 저도 정신이 돌았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약은 처방을 누가 해요? 제 동료가 약을 처방해줘요. 서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약 처방해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약 처방해주고. 정신과 의사 직업도 참 어렵구나.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침에 딱 열고 9시 되면 죽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아주 죽겠어요. 그럴 거면 다음 천장에 헛것이 보여요. 옛날 년이 왔다 갔다 해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다음. 미칠 것 같아요. 배고파서 맨날 배고파요.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배고프고 밥을 두 그릇 먹어. 그러고 의사도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서로 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슈퍼비전이에요. 쉽죠? 이런 건 알 거 없어요. 39번 갑니다.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우리 공부 많이 이것도 상식이에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연기준은 뭐예요? 0이라는 건 새로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거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기준이 0이니까 전년도 내용을 전년도 내용을 반영해요.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0이지. 계획 예산. 계획은 뭐예요? 계획하려면 단기적으로 해요? 장기적으로 하지? 연기준 예상한 비용 편의미적 효과를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거치지 않지요. 왜? 0이니까. 성과주의는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 하면 아니라겠어. 품목별이니까 품목별 예산, 항목별이 품목별, 찌찌뽕, 답 5번. 너무 쉽잖아요. 40번 갑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이런 거 단일한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단일한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답 나왔잖아요. 맨날 나온 것도 나오고 지겨워요 정말. 공부하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답 2번 끝. 그럼 얘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시간은 오래 안 걸려요. 맘 딱 먹으면 한 달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돼요. 공부 시간은 오래 걸렸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십시오. 41번 갑니다. 사회복지계 서비스 질. 옳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공부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옳은 거니까. 오케이, 당연하지. 답 1번 체크. 끝. 넘어가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사람이 몇 분 없다니까요. 불안하니까 또 읽어봐 또. 읽느라고 또 시간 다 뺏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적합하지 않다.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죠. 포함되지 않다.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시험에 나올 텐데 즉각적 반응 나왔잖아요. 반응 나오면 답이 뭐예요? 반응성이죠. 유용성은 아니다. 유용성은 뭐예요? 시설이죠. 시설의 유용, 건물, 외형 이런 게 유용성이죠. 42번 갑니다. 한국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여러분 이거는 연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2004년이다. 사회복지 사통망이죠. 사통망 2010년, 사통 10통 끝. 읍면동 복지호와 2016년, 지역사회 돌봄 2019년. 외우시고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이런 거 그냥 틀려주세요. 하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죠. 쓰레기통 모형은 하여튼 시험만 나오면 쓰레기통 모형이요. 우연히 쓰레기통 모형. 우연히라는 그 노래가 생각나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여인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빰빰. 이런 우연히 씨의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만났어요? 쓰레기통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조직이 망해난 경우에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우연히 만났으니까 모호하겠죠. 막연하겠죠. 우연히 만났으니까. 정답 4번이다. 나머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추가 문제 때 설명을 드립니다. 44번 갑니다. 제발 좀 건너가세요. 또 여기서 또 이런 분 진짜 있어요. 또 이거 하고 또 이론서 다시 가서 이론서에 점증모형 공부한 사람 있어요. 완전 진짜 개트레이 조진스키예요. 공부하는 방법 진짜 몰라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 연사 정말 목이 터지라면서요. 제발 좀 보지 마세요. 그냥 얘만 바라보세요. 얘만. 우연히 만났네. 쓰레기통에서. 그래서 막연하다. 우연하다. 44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설명이에요. 학습 조직의 필요성이. 학습 조직이 뭐예요? 정보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증가시켜야지.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45번 갑니다. 비영리 조직 마케팅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측정이 유용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 돈이죠. 측정, 돈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이건 뭐예요? 영리 조직이죠.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비영리니까 이건 영리다. 46번 갑니다. 마케팅 사피 이것도 상식입니다. 정답 기억 디귿. 유통은 뭐예요? 쉽게 이용할수록 이게 유통 아니에요. 유통 쉽게 이용할수록 갑자기 뭐죠? 새벽 배송 쿠팡이 생각나네요. 쿠팡 가격 쿠팡의 가격이죠. 여기서 임의를 설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이에요. 제품의 가격. 삑살이죠. 재화나 서비스. 유형의 재화는 뭐예요? 돈이에요. 무형의 재화는 서비스죠. 이런 제품, 유형과 무형의 제품이라고 한다. 촉진은 뭐예요? 프로모션. 프로모션의 뜻은 뭐예요? 홍보죠. 홍보하고 촉진은 똑같은 말이에요. 홍보가 들어가야 돼요. 홍보 없잖아요. 갑자기 홍보하니까 또 노래가 생각나네요.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이런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임의를 설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고요. 역시 임의로 삑살이. 47번 갑니다.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이죠.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 비용과 절감 금전 가치를 고려하자. 뭐 않는다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교수님이 삑살이라겠어. 답 나왔잖아요. 기억은 아니고. 여기는 평가한다. 여기도 평가한다. 여기도 평가한다. 아, 프로그램 평가니까 다 평가한다. 지가 다 써 있잖아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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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않는다는 삑살이. 정답 4번. 아, 진짜 이거 출제자가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출제해도 어렵고 어렵게 출제해도 어렵고 왜 맨날 분석하니까 지네처럼 분석하고 쓸데없는 거 분석하고 지네의 본질은 잘 가는 거예요. 다리를 뭐하러 분석해요. 사회복지 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도 인문학이에요.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인적 계획적인 활동이다. 아, 활동이다. 좋은 말이죠. 않는다. 무관하다. 뭐 않고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몰라도 찍을 수 있잖아요. 49번 갑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익성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삑살이라고. 답 나왔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죠. 50번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지금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은요. 이제 영리 비영리 기업과 다 복합적이에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도 이익 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 기법 도입이 기업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거 민간, 영리, 비영리 이런 짬뽕이 요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의 변화다. 이것도 그냥 봐도 다 고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뭐지? 이런 거 안 봐야 돼요. 그냥 시험 볼 때는 여기서 읽다가 아리까리, 여기서 읽다가 아리까리, 여기서 읽다가 아리까리, 여기서 읽다가 아리까리, 여기서 읽다가 오케이. 줄과 이게 늘어나지.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아리까리만 계속 잡으면 아주까리에 대해서 하면 아주까지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 풀어봤고요. 여러분 행정론 제가 설명 들으면 야 진짜 문제 겁나게 쉽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25문제 중에서 진짜 어렵고 포기하고 버리고 5문제 포기해도요 20문제 맞아요. 20문제 맞으면 됐지 않습니까? 20문제는 80점인데 80점만 맞으면 됐지 뭐하러 20점 더 맞으려고 그 개고생을 합니까? 쉽게 공부하세요. 법제론도 겁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법제론 얼마큼 쉬운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가보시죠.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눠서 이것도 첫 끝발부터 어려운데 당황하셨어요? 이런 분 많이 계셔요. 그리고 첫 끝발에 당황하면 뒤위의 문제까지 영향이 가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맘먹어요? 이런 문제는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다. 찍자. 잘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틀려주자. 출제자 의도 봐서 서비스로 그냥 틀려주자.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황하지 말고 멘탈을 강화시켜야 돼요. 어려운데? 연도 다 따져보고 차라리 틀리는 게 속 편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틀리고 말아요. 연도 안 외우고. 이제 우리 여기서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가장 오래된 거 연도가 가장 오래된 거 이제 빠른 거니까요. 주로 산업재해 보상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산업재해 보상법이 제일 오래됐다라고 출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인식해요. 산업재해 보상법이 항상 책을 첫 끝발로 나오는구나. 그럼 니은이 접부가 버렸죠. 그럼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찍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을 좀 계속 이렇게 이제 증가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체감부터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최근에 만들었겠지라고 해서 기억 찍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 몰라도 돼요. 근데 또 니은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노인복지, 고용보험 이런 뭐 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딱 보면서 사회복지사업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연도가 1970년대죠. 그래 산업재해 가고 니은 디귿으로 가자. 맞으면 좋고 쉽게 넘어가세요. 연도 외울 줄 알면 외우고요. 이건 뭐 각자 취향입니다. 틀려져도 돼요. 52번 갑니다. 이런 건 쉬워요. 헌법 제34조. 기본이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헌법 제34조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계된 거죠. 그러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법률이고 법률 딱 떨어지죠. 53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이다. 1914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80년 국민연금법으로 개통됐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 전부 개정되었다. 요거 한 꼭지 빡 잡고요. 기억 니은은 말장난이에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다.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됐습니다. 여기는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해서 말장난 체크하시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5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단체의 사회보장 운영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첫째 당황해요. 글자가 작아요. 그리고 글자가 많아요. 내용도 막 헷갈려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쭉 읽다가 딱 걸리는 게 답이에요. 여기 1번 사회보험. 제가 징그럽게 강조했죠. 사회보험 뭐예요? 4대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 월급에서 띄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국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 누가 책임? 국가가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게 4대 보험 아니야. 의무사항 아니에요. 지방단체가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다음 나왔네요. 그럼 얘 읽어볼 것도 없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지 마세요. 왜요? 시험에 안 나와요. 답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거를 여기서 오케이 사회보험은 국가지 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또 읽거든요. 헷갈리면 또 읽고 여기서 3분 잡아먹으면요 맞추다 많아요. 3문제 더 틀려요. 1분 이내에 읽고 답을 맞추고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마킹도 쉽지 않아요. 긴장돼서 손이 벌벌벌 떨려요. 알코올 중독처럼. 여러분 시험장 가보세요. 너무 긴장돼갖고 마킹하는 것도 떨려요. 또 마킹에 또 옆에 살짝 삐껴나가면 또 혹시 틀리지 않나 불안이 오고. 그냥 조금 삐껴나가도 상관없어요. 마킹하는데 답이 1번이야. 답이 1번인데 또 1번 칠하려고 또 꼼꼼하게 팍 안 변해갖고 이것도 칠하는데 또 1분 걸려. 이런 사람은 불합격돼요. 그냥 팍팍 찍고 나가세요.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수급권은 구두나 신어라. 서면이다. 서면통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이런 건 외워두셔야겠죠. 답은 남았고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볼 거 없어요. 헷갈리면 볼 거 없어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설명 필요 없어요. 문제 나올 때 사회보장 수권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기출에 많이 나와요.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또 그때 설명 들으면 돼요. 이때는 그냥 포기하고 얘만 그냥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다. 포기할 수 있는 건 한국 빡 잡고요. 5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수님, 뭐뭐 하여야 한다는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반영하여. 반영하면 해도 되겠죠. 이런 문맥을 잘 보면 주어처럼 문맥이 미끄럽게 통과되면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이러면 틀리겠죠. 반영하면 개선하여야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 나오면요 국무총리, 위원회 나오면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령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입니다. 포함한 30명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사회보장 나오는데 고용노동부가 왜 나와요? 너는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나와? 고용노동부 아니다. 보건복지부다. 57번 갑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 나오면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 나오면 조례가 있고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례 제정권이래요. 그래 여기서 삑사리 있죠. 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든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든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은 이거 아니 된다 이런 거나 많이 잖아요. 위반해서는 문맥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뭐 쭉 보고 나머지 볼 것 같습니다. 58번 갑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실태조사 3년 뭐 징그럽게 나오죠. 실태조사는 무조건 3년이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딱 떨어지나요. 여기서 답 났으면 오케이 이거죠. 시장군수 국정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겁니다. 수급권자는 뭐예요? 수급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도 시험에 찾아 나와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수급자는 권리가 아니라 받는 사람.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 혜택을 받을 권리는 수급권자라고 보고요. 심신미약자니까요. 심신미약자는 동의하여서만, 심신미약자가 뭐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 안 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관의 장은 보건지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5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분들만 쭉 나옵니다. 솔직히. 관계가 있는 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뭘 아니 돼? 될 수 있지. 여기서 위탁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니죠.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뭘 아니 돼? 위탁할 수 있죠.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육십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징그럽게 나와요. 교수님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 맨날 나와요. 기출에 이 문항들. 그래서 문항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항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물론 이 보기들은 똑같이 안 나서 변형시키겠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말을 자격할 때는 1년의 범위에 거짓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 취소시킨다. 왜? 거짓이다 부정한 방법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말장난해요. 문맥이 비슷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해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픽셀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취소한다. 라고 포인트 잡고요. 문맥을 잘 보시고요. 여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또 장난이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거죠. 근데 문제는 시도지사는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당연히 취소하죠. 이 앞대가리를 모르고. 또 이렇게 실수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게 이러네요. 주어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장관이다. 취소한다. 왜?
거신이나 부정한 방법이니까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좋은 말이겠지. 옳은 거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답이죠.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위원회는 심의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 책임 면책 아니죠. 보험 들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이에요. 상근이 아니니까 괜히 또 상근아 옛날에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서 아니 된다 이런 거 삑살이다. 61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료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장기관에는 차상이자의 가급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이거 다 포괄되는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죠. 정답이네. 정답 2번 체크하고 끝. 여기에 또 이 문제가 말장난이에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를 이렇게 나와요. 전부 아니에요. 또는 급여의 일부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다.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이것도 하나 빡 잡고요.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한다. 부양 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됐으면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인 소득에 이거 바뀌었습니다. 법이 2024년부터 실시합니다.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2예요. 100분의 30에서 2% 올랐어요. 생계급여 100분의 30이다. 참고로 주거급여는요. 제가 공지사항의 법 개정 내용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법 개정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두세 문제 처음에 나옵니다. 두세 문제 읽어보고 정답 맞추면 땡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지사항의 법 개정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해요. 주거급여 여기도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주거급여 47%에서 1% 올라갔습니다. 48%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 다 공지사항 법 개정 내용에 올려드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상반기, 하반기 아니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시험에 징그럽게 나와요. 이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는 아니에요. 주택을 매입했는데 뭐 이렇게 돈 준다. 아닙니다. 주거급여에 주택 수선은 뭐 가능하지만 주택 매입은 해당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63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장부에 아이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음도 안 나오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 원칙으로 모두 옳은 것은 이건 상식이죠. 수익자 부담 이런 거 없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무슨 수익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기억니은 디귿이다. 수익자 부담 없다. 64번 갑니다. 긴급복지사업상 위기 상황 어렵게 된 경우 다 위기네요. 모두 정답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박스형 긴 거는 모두 답이 많아요. 근데 읽어보게 되면 다 위기 상황이에요. 이건 상식이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매운 것을 먹어서 목이 아프고 그래서 어렵게 된 경우 이건 위기상황이 아니죠.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 고구마를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방구를 많이 껴갖고 주변 사람의 냄새가 나서 어렵게 된 경우 이런 것도 아니겠죠. 이런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65번 갑니다. 건강가정교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또 상식입니다. 1인 가구는 한 명이 사는 거예요. 한 명 또는 그 와생 이거 아니잖아요. 한 명이 사는 게 1인 가구죠. 국어 문제 아니에요. 끝났고요.
나머지 볼 것입니다. 66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구 장관이 실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저기준. 최저기준 읽어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뭘 최저수준을 만들었어요. 알아서 자원봉사하는데 인문학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최저기준 써놓고 1. 사회복지관 2. 아동교육기관 3. 부자 가족복지시설 4. 장애인지원시설 5. 또 뭐 10개 외워갖고 하루 종일 이것만 외우고 이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답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성격 고쳐야 됩니다. 67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떨어지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를 생계급여는 거주지 우선이니까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문제를 응용 문제 내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를 생계급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건복지부장이 관할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바꾸겠죠. 뭐 이렇게 보고요.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시도육감이 실시한다라고 나왔는데요. 교육급여의 대빵은 뭐예요? 시도지의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다시 갑니다.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다. 교육감이다. 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물론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보장기관은 위기개입 상담원에 배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생활보장위원 자문기구다. 자문기구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국기법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통의 시행계획, 보통 시행계획은 다 5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계획 수립은요 3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포인트 해주시고요. 국기법은 3년이다. 68번 갑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고된 비험자로서 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제한사유니까 이것도 제한사유, 이런 것도 제한사유, 이런 것도 제한사유 당연하겠죠. 아까처럼 떡볶이 먹다가 방구를 뻥뻥 낀다. 이런 거는 제한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이것도 인문학 상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박스형 나오면 대충 읽어보고 모두 정답이 많아요. 6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급여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업, 취업, 요양, 또 주거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족에 해당됩니다. 다시 갈게요. 학업, 취업, 요양, 주거. 이제 시험 문제로 학업을 빼고 취업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꼭지 팍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상식입니다. 유족 보상연금의 수급자 2명 이상일 때는 그중에 1명을 대표한다. 모두 아닙니다. 1명 대표고요. 이것도 체크포인트예요. 유족 보상연금 수급 권리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 순서입니다.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 아프고 나서 혓바닥 잘 안 들어가네요. 발음이. 70번 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법률상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나는 모른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다. 볼 거 없습니다. 후견인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71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이거는요 2023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어요? 알 거 없어요. 법 개정됐으니까 2014년도에 시험 보면 이거 시험에 문제 안 나와요. 버리세요. 어떻게 개정됐을까 또 개정판 찾지 말고요. 사법고시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몰라도 돼요. 71번 갑니다. 의족 파손, 이건 뭐 상식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성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업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서 의족 파손 포함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 때는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교수님, 저 바빠요. 안 심심하거든요. 그러면 읽지 마세요. 버리세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73번 갑니다. 다음에 역할을 하는 노인 장기요양법상 기구는 이건 국어 문제예요. 시험에 딱 다 나왔어요. 장기요양에 대해서 장기요양원의 권리 심리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원의 역량 관련 교육 지원 나왔네요. 장기요양 나왔네요. 장기요양 지원 사업. 글씨를 보면 그 글씨 있는 게 답이라겠지 않습니까? 73번 갑니다.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면요. 얘도 그 말 같고 얘도 그 말 같고 얘도 그 말 같고 헷갈려요. 장기요양 나왔고 지원 나왔네. 장기요양 지원센터. 답을 찾는 게임입니다. 74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상식이에요. 쭉 읽다가 나왔네요. 돌봄 상담. 돌봄 나왔네요. 여기에 돌봄 어디 있어요? 여기 다 함께 돌봄 나왔구나. 돌봄 찌찌뽕 답 2번. 얼마나 쉬워요. 공부 재밌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공부예요. 그만큼 이제 쉽고 재밌다는 겁니다. 요령만 아시면요. 75번 갑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에 필요한 아동의 발견 영역에서 뭐 정보 자료와 정보에 해당 좋은 말이 답이었죠. 요양급여의 실시 기록, 건강시의 실시 기록, 기록 정보, 가구 정보 다 좋은 말이죠. 모두 다. 얼마나 쉬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좋은 말을 고르셔야 하면 다 모두 답이에요. 또 갈게요. 떡볶이하고 고구마를 먹어서 방귀 뻥뻥 끼고 매워서 물 계속 먹어서 위험한 사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직공패스 김덕기 제자 여러분들은 100%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제론 강의가 끝났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은요. 먼저 기출, 정답 빨리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치맥 먹으면서 재밌게 드라마 보도 시청하시고요. 맨 마무리에 합격 선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 합격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